고양시 시민들은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좀 나눠서 가시자고요. 너무 이렇게 모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공교롭게 법인 투자자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일단 좀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정책 내용. 아무튼 타켓은 법인이에요. 원래 9시에 엠바고가 나오고 10시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아니나 달라 오늘 저희가 부평 그 재개발 임장 유튜브를 찍으러 이제 네. 출발하려는 찰나에 네. 9시 5분쯤 카톡방에 이 문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라는 관계부처 뭐 국토부나 뭐 여러 유관기관에서 한 이 수십 장짜리 저희가 임장을 돌고 지금 돌아왔는데 진짜 역대급 핵폭탄급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법인의 규제,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다 갭 투자하지 마라.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기존에는 9억 초과되지 않는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 최대 5억까지 서울에선 됐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오늘 규제책을 보면 3억 초과되는 투기지역, 투기가열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해주겠단 말은, 아까 뭐 저희 일행들이랑도 얘기했지만 투기가열 지역에 3억짜리 아파트나 주택은 없기 때문에 그냥 결국은 안 해주겠다. 하지 마라. 우선 하나하나 뭐 저 내용에 대해서 다 짚을 수는 없고 핵심 포인트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 이 적용 시점은 6월 19일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오늘 단 이틀 6월 17일, 6월 18일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분에 한해서는 매도자인 경우에 중과 지역이 되는 조정 지역이나 투기가열 지역이 만약에 됐더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과를 시키지 않겠다. 근데 그걸 예전 대부분의 정책 보면 뭐 최소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줬었던 것 같은데, 이번 대책은 달랑 이틀을 주면서 너네 할 거면 하든지 팔지 말라면 팔지 말든지 나중에 우리한테 세금 더 내. 북한 인접 지역에는 적경지역. 그렇죠. 적경지역이라고 해서 적어도 북한이나 뭐 저쪽 파주 쪽에 가까운 쪽 빼곤 걸린다고 나왔을 때 정부 국토부에서는 그럴 리 없다, 아직 확정 안 됐다. 그럴 때 대부분의 카톡방 그래 이게 다 걸리는 게 말이 돼? 뭐 절반 정도 걸리겠지,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 정부 국토부에 있는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때까지 아유 너네 정책 이거밖에 안 돼? 이 정도까지 하니까 또 까불었어? 그래? 그냥 지도 펴놓고 그냥 빨간데 가운데 투기가열지역인 서울이랑 뭐 기본적인 광명을 필두로 해서 그 옆을 그냥 둘러싼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좀 이빨이 빠져서 부천, 부평, 뭐 계양구, 뭐 인천 지역은 거의 다 빠져 있었고, 뭐 고양 쪽도 빠져 있어서 이빨이 왼쪽 상단이 좀 그 적경 지역인데 분명히 고양시도 이 고양시 시민들은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선거 끝나자마자 묶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조정지역하고 투기가열지역 지정된 이 현황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고양시는 진짜 될 줄 몰랐는데. 네, 저도 몰랐어요. 네. 그렇죠. 그냥 주정지역 해제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이렇게 묶었는데 6개월 만에 7개월 딱 이제 겨우 7개월 넘었겠네. 왜냐면 작년 12월 6일 날 풀렸으니까 딱 6개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딱 7개월하고 한 10일 만에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고양 시민들이 다 정부 여당을 뽑게 한 후에 뒤통수 친 거밖에 안 되는. 그렇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고양시에 있는 대부분의 원주민들,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원주민들도 아마 열폭을 하고 있는 걸 오늘 저는 그 일산에 있는 카톡방 여러 군데서 목격을 했고, 심지어는 어제 제가 그 엠바고 그 찌라시가 돌 때 그걸 제가 일산방에 한번 그냥 공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찌라시가 도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열폭 공격을 당했거든요. 말이 되냐? 지금 우리가 뭐 오른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오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은 진짜 이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한 게 아닌가. 그냥 오를 지역이랑 이 풍선 효과를 누르기 위해서 아예 풍선을 못 불게, 풍선을 찢어버린 거다, 제가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앞으로는 뭐 적경 지역이라고 지금 방심하고 계신 분들, 뭐 김포, 파주, 그리고 경기도 광주, 이천 훅 갈 수 있습니다. 훅 그냥 2, 3개월 뒤에 갑자기 2, 3% 올라?
그래 띵동 그리고 2, 3개월 뒤에 너네도 추후가 요번에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 세금을 많이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정부 정책을 비웃었지 하듯이 이번에는 그냥 원투펀치가 아니고 원투 쓰리 강냉이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도록 비조정이었는데 투기가열적으로 2단계를 점프해버린 서구,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그리고 대전 지금 보면 대덕구를 빼한 대전 전체 그런 식으로 비조정해서 그냥 조정을 거치지 않고 그래 한번 너네 엿먹어봐라 너 걸려봐야 조정인 줄 알고 있었지 대전 투자자분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듯이 인천은 너네 조정 걸릴 줄 알고 있지 안 팔고 그렇게 버티면 더 오를 줄 알았지 했던 투자자들한테 그냥 원펀치 쓰리 강냉이로 날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 투기과열 지역을 떠나서 법인 투자자들을 아예 규제를 해버리기 위해서 이 핵심 포인트를 보면 법인에 대해서 아예 대출을 LTV 뭐 20, 60, 80 이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법인의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 사업자 포함이죠. 개인 매매 사업자도 있으니까 개인 매매 임대 사업자 포함 법인까지 모든 주택 매매 임대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이 말은 주택을 살 때 대출을 풀로 받아서 월세 세팅하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 돈 없으면 사지 마. 법인도 하지 마. 이런 규제책이 발생이 됐고 오늘 6월 17일인데 7월 1일까지 달랑 2주를 주고 그때까지 대출 신청분에 한해서 그리고 그 행정지도는 그전에 계속 한다고 돼 있는데 그 행정지도 이전에 매매계약이나 당연히 이게 6월 19일부터 정상 이 모든 게 정책이 발효된다고 하다 보니 17일이나 그 이전에 한 것들이 아닌 거는 은행에서 지금 대출도 법인 대출도 안 하려고 하는 현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데 기존 계약건에 대해서도 지금 7월 1일까지 어떤 행정지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법인 대출을 뭐 기존에 뭐 KB시내나 뭐 매매가의 80%의 반공제를 했다면 지금은 더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법인 투자자분들 대출 받으셔야 될 분들은 좀 더 빨리 알아보셔도 아마 기존보다는 실투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보기엔 그런 핵심이 되면 결국은 정부에서는 법인 투자 이제 아예 하지 마.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지금 추가 규제를 또 한다고 하는 부분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표준을 할 때 6억까지는 보통 개인이나 법인 기존까지 6억을 차액을 하고 차감을 하고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 세금을 매겼었는데 그걸 2021년 종부세 부과 분부터라면 2021년 6월 1일까지 가지고 있는 보유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할 때는 6억을 안 까주겠다. 법인은 개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까주겠지만 법인은 그 기본 공제라는 걸 없애겠다고 아예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걸 뭐 뒤집어서 말하면 정부에서 매번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야, 집값 떨어져, 너네 빨리 팔아. 그러면 법인한테도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너네한테 시간은 1년 줄 테니까 한 12개월 줄 테니까 그 안에 너네 가진 거 다 팔아. 그래서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진다는 걸 정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좀 더 파격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멘붕에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2021년 6월 1일 전에 법인의 잔챙이들 좀 짜잘한 것들은 잘 정리를 하셔서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거나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예전보다는 세금을 6억 공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작게는 몇백이지만 몇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 상당히 법인 투자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매도 계획을 세우셔야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법인 내신 분들 네. 주변에도 상담 많이 가잖아요. 네네. 어떻게 조언을 해드려야 되나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투자금이 뭐 5천만 원일지 1억일지 2억일 따라 포지션이 다르겠지만 솔직한 말로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 이하의 분들은 하나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 법인에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든
사고 나서 매매를 한 후에 매수 후에 매도를 하는 것까지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인은 기장 비용, 사무실 비용, 기타 뭐 여러 가지 경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1년에 적어도 뭐 3, 4천이나 뭐 수익이 나서 그 기본 비용을 커버할 정도가 되려면 결국은 하나를 사고 하나는 팔아야 되는 건데, 예전은 법인으로 두세 개를 사고 하나를 파는 개념으로 계속 불려 나갔다면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아예 뭐 포기하고 넉놓고 있는 것보다는 괜찮은 게 있으면, 서울 경기권이 지금 다 묶였으니 뭐 좀 더 눈을 넓혀서 지역 지방까지 멀어서 인제까지 안 갔던 분들은 정부에서 강제 지금 지방 임장을 가라고 사인을 준 것 같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발빠르게 지방 임장 뭐 저랑 같이 가셔도 되고, 각자 어떤 지역, 지금 안 걸린 지역에 가보시는 것도 좋은데, 단 하나, 지방 투자하실 때는 꼭 대장 위주로 대장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사지 않으시면, 어설프게 구축 20년 넘은 거 잘못 사시면 그냥 평생 그냥 가족에 보유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 갭만 보고 투자하지 마셔라. 제가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 조언을 드릴 수 있고, 방법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의 메리트를 아예 싹 없애버리는, 이거는 LTV, 뭐 DSR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 마. 하지 마. 너 까불면 죽어. 이런 정도로 그냥, 금지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금지. 제한도 아니에요. 네, 제한도 아니고 그냥. 규제도 아니고 그냥. 근데 갑자기 2주 주고 하지 마. 이때까지는 합법적으로 다 하라고 해놓고 하지 말라고 하는 약간 사회주의 개념이지 않을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정부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뭐 어쨌든 이 효과가 과연 얼마나 갈지, 요번엔 좀 세서 뭐 6개월을 갈지 1년을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성이 생기고 투자자들도 현금 보유하신 분들도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투자자가 위축은 되겠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되면 지방 시장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걸려 있는 뭐 부울경 지역이나 이런 곳도 투자자들도 우르르 가면 묶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지역에 아직 걸리지 않은 이천, 그리고 파주, 그리고 김포, 안성의 뭐 일부 지역, 뭐 이런 지역, 좀 더 시골이었던 그런 지역까지 다 묶이게 되면 뭐 저희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전국이 조정지역 이상이 되는, 그렇게 되면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더 내고 정부와 공투하는 개념으로 세금 원래 20% 냈으면 되면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33%를 내고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처음 법인 만드셔서 자본금이 적어서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법인을 내셨던 분들은 좀 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내셨는데 바로 없애기 아까우시다면 지방의 소액투자처를 찾거나 해서 적어도 한 건 가지고는 레버리지를, 아니 사고팔고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더 오를 것 같은데 팔아야 될 것 같으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분을 늘리든지 뭐 공동투자를 해서 뭐 자본금을 늘리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좀 더 여러분들 각자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에 아까도 저한테 문의 오신 분이 계신데 양주 옥정신도시 쪽에 줍줍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조정지역이 걸렸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분들은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다 나오는 건 맞지만, 그게 나중에 잔금 대출로 전환될 때는 DSR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 그러니까 월급 급여에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계산했을 때 그 한도가 뭐 은행마다 90, 뭐 100, 200도 있지만 그 한도조차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너무 많이 뭐 줍줍을 나 하나 할 건데 한 서너 개 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지금 오늘도 문의한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성에 2개 잡아, 뭐 옥정에 2개 잡아 이래서 4개가 된다면 분양권 상태에서 예전에는 비과세로 팔 수 있지만 조정지역이 걸린 이후부터는 조정지역이 중과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5%를 내지 않습니까? 그걸 분양권 상태에 팔아도. 근데 파는 분은 이러겠죠. 나는 안 걸려, 예전 거니까. 그래요, 본인은 안 걸리는데 사는 사람이 걸리는 분이 과연 그 피 주고 사겠냐는 거죠. 예전에는 세금을 거의 뭐 30-40% 이내를 내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1년 이상 보유하면, 예전에는 뭐 그 기본적인 기본 세율이었고 이제 내년부터는 2년이었다면 그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의 프리미엄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저층이나 이런 거 잡으신 분들은 잘 판단해서 너무 무리하게 리스크하게 조정지역이 되기 전인 비조정지역의 분양권을 뭐 4-5개, 심지어 10개 이상 가지신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그러다가 나중에 후폭풍이 감당이 안 돼서 만약에 잔금시까지 가져갔을 때는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피가 무조건 오르는 거는 요번 타격이 양주 옥정 신도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또 지방이 한번 또 바람이 불 네, 것이다. 바람이 불 것 같아요. 부울경,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에서도 좀 빠진 지역 있잖아요. 천안이나 충주. 아직 충주는 살아 있습니다. 네. 사주 중에 2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또 묶을 것 같은데 또. 묶으면 또 찾고. 네, 또 찾고 이제 전국이 이게 규제 바다가 되면 부루마블처럼 네, 다 빨개지기까지. 전국이 빨개지면 이제 그중에서 대장절만 이제 받아서 제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시작하겠죠. 거기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뭐 일부 지역이 묶이고 일부 지역은 비조정이었을 때는 분명히 풍선 효과가 나오는데 풍선을 불지 못하게 찢어버리거나 풍선을 뺏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이제 멀리 남아있는 지방 부울경이나 뭐 구미 이상의 지금 규제가 없는 지역들도 안심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 기간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렇다고 전체 주택시장의 가격이 정부에서 너무 빠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 저희는 규제라는 건 돌고 돈다. 버티면은 다시 환원되거나 풀릴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2년간은 절대 풀진 않을 것 같고요. 너무 섣불리 지방 투자를 우르르 개떼같이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뒤에 지금 6.17 대책이었지 않습니까? 7.17 대책 재헌절 기념으로 한 달 뒤에 부울경으로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나눠서 가시자고요. 너무 한 군데 몰리지 마시고 카톡방에 신고를 하세요. 난 부산 갈 거니까 좀 나눠서 순차적으로 1진, 2진, 3진 지금까지 구분 없이 개떼처럼 가셨다면 뭐 한 달 텀을 두고 가든 시간표 만들어요. 네, 시간표를 좀 만드셔가지고 정부한테 우리 그렇게 많이 안 올라 조금씩 뭐 0.5% 한 달에 1% 미만 오르니까 건들지 말아줘 이렇게 너무 선진입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벌써 부울경도 조금씩 핫하고 이제 불이 붙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불을 지펴 주시면 정부에서는 딸랑딸랑 그러면서 세금 때려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 편법이나 불법 그리고 뭐 세금을 아예 뭐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법인 투자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하라고 해놓고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하라고 한 거를 투기 세력이나 투기꾼으로 몰고 가고 그걸 아예 금지한다는 건 좀 상식 바뀌다. LTV를 반으로 줄였다거나 아니면 개인과 똑같은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그렇다고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수십억씩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아예 못하게 한 거는 아마 한시적이지 않을까. 근데 그 한시적이 제가 보기엔 이 정부에서는 2년간은 될 것 같고 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너무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다가 전체 실물 경기가 죽어서 뭐 일반 디플레이션이 오거나 우리나라의 뭐 경기가 만약에 너무 꺼져 버린다면 부동산 시장도 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GDP에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유가 그 물가의 기본 이 실물 자산이 오른 만큼이 GDP 금액이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우리 화가 엄청 많이 나시는 일산분들 저도 일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기다려다 보면 좋은 인내의 시절을 지나면 또 가격은 오를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존버하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신 너무 많다. 막 10개, 20개 있다. 그런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수를 좀 줄여서 그걸 세금을 너무 많이 맞으면 결국은 내가 수익을 넣어서 양도 차익이 나는 거 이상의 세금을 낸다면 지금 파나 6개월, 1년 뒤에 파나 별 차이는 없을 수 있다. 오늘 지금 벌써 5시가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은행 업무 시간 기준으로 딱 24시간이 남았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이런 고민은 말짱 꽝이에요. 중과 걸리고 투기가에 걸리고 그럼 여러분을 받아줄 사람은 갑자기 매수자 뚝 끊깁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하실 분들은 여러 개 가지신 분들은 손절하는 것도 그게 현명한 걸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달랑 하나 있는데 아니면 2개 있는데 너무 그렇게 급하게 파실 분들은 팔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고 싶고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 거지 뭐 투자자 우르르 들어간 데다 안성이다
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성에 줍줍 여러 개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아 지금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왔는데 김포가 안 걸렸지 않습니까? 제가 나눠서 가자고 했는데 김포에 8,261명이 보고 계십니다. 이거를 정부도 다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호객노노가 뭐 이게 지표가 뭐 정확하지 않다, 과대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우지몽매하야 그냥 보이는 대로 믿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우르르 가는데 좀 이제는 뭐 김포를 보시더라고. 옆에 지역 있잖아요. 뭐 여기 원래 안 보는 뭐 공도 옆에 좀 시골 이천 이런 데도 좀 같이 한 번씩 아파트 뭐 2억 안 되는 것도 찍어봐서 여기도 좀 이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좀 나눠서 보시자. 근데 지금 김포분이 의미가 있으니까 미리 들어가 있어야죠. 아 벌써 들어간 분들도 많은데 분명히 들어간 분들이 팔고 나오려는 전략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걸렸다고 또 단순하게 비규제적 와 김포 달려가서 여러 개 사시는 분들 안 되죠.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갭 작다, 갭 3, 4천이었던 분들 지금 5, 6천이어도 괜찮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투자금 작죠. 다만 그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갭 1, 2천에 들어가셨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세요. 지역을 알고 그 김포에도 대장을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갭만 보고 작은 데 들어가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이제는 법인 대출이 있으니까 나 1억 있으니까 김포에 3개 살래. 이 짓거리 하지 마시라고. 이 짓거리 하셨다가는 이제 검단도 이제 조정지역으로 묶였나요? 투가로 묶였나요? 검단이? 조정지역으로. 투가로 묶였죠. 서구. 그러죠. 네. 검단이 서구가 묶인 이유를 이제 알았네요. 검단이 있었군요. 앞으로 입주물량이 이빠이 많은데도 선제적으로 와 정부 정말 똑똑합니다. 칭찬합니다. 칭찬. 국토부 화이팅. 그러니까 이게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김포 안 걸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방심하시면 뒤통수 맞습니다. 어제 일산 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에이 뭐 7개월 만인데 에이 이제 규제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좀 나눠서 보시자고. 그러니까 여기 걸린 데도 좀 보시고 안 살 거지만 여기 서울 뭐 강남, 서초, 송파, 과천 이런 데 어차피 걸린데 이런 데도 좀 가끔 임장도 돌아다니시고 조용조용히 좀 조짜가지고 그리고 엑셀 시트에 각자 카톡방에 나 오늘 어디 갈 거냐 나눠서 가자 그런 것도 뭐 우스갯소리지만 조금은 너무 집중되는 거는 도리어 뒤통수 맞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신중하시되 지방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현장 임장을 가셔라. 전화로 사서는 절대 좋은 거 살 수 없다는 게 저 철칙이고 당연히 금매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울산 분들이 바볼까요? 창원 분들, 뭐 부산 분들 바보 아닙니다. 이러면 분명히 더 높은 가격을 팔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높은 가격을 사서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자기는 2, 3천 비싸게 샀어. 그래서 와, 나 싸게 산 거야. 선진입 했으니까 했는데 갑자기 조정이나 투가가 걸려. 조정이 걸리면 다행이에요. 근데 갑자기 부산에 투가가 걸리거나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개인도 그렇고 뭐 1주택이신 분이나 무주택이신 분들은 3억 이하에 투자할 수 있는 뭐 실투 1, 2억에 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뭐 인천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에 묻어두는 거는 공부가 되신 분들은 돌파구 뭐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개발을 전혀 모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공부해 보시고 지방 재개발이든 뭐 인천 재개발이든 그 재개발 지역에 좀 가보시고 그 투자 가치가 있다면 어차피 조정지역 걸렸다면 그렇게 싼 뭐 2, 3억 이하의 빌라 쓰러져가는 빌라에 묻어두시면 분명히 가치는 분명히 다시 상승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되게 바쁘셨잖아요. 네. 수습하신다고. 네네. 이거 읽기도 바쁜데 수습하고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신데 아침부터 땀 흘리셨거든요. 네네. 앞으로의 계획, 투자 계획,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실 생각이세요? 정부랑 싸우지 말자. 정부가 2021년 6월까지 11개월의 한시적인 시간을 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11년하고 한 2주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뭐 여러 개 물건 가지고 계신 법인들이나 개인들은 순차적으로 순서 잘 정하셔가지고 매도 전략을 지금부터 짜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수적이었을 때 또 흐름을 타면 그 흐름을 보려면 결국은 지역을 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짧은 시간 몇 개월 아니면 몇 주, 요즘은 며칠만 해도 가격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저는 계속 임장은 전국을 다닐 거고, 투자보다는 있는 걸 관리해서 적정 시점에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양도 차익을 늘리기 위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현재는 다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씨 뿌린 거를 제대로 거둘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것도 결국은 현장 임장에서 찾아야 된다, 제 결론입니다.